본인만 살겠다고 도망친 거 아닌가. 센 판단이 나쁜 판단이었냐 군사학적으로 좀만 잘못하면 목 날아가잖아요. 이게 편견이라니까요. 안 조선은 잘라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요거 들으면 비호감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이순신에 대한 네, 안녕하세요. 과몰입조선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김재훈 교수, 이경민 변호사, 그리고 저 아나운서 이인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1, 2편을 다 봤는데 되게 신기한 게 우리 하는 얘기의 한 80% 정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아, 진짜요? 비방용 멘트만 다 하고. 너무 웃긴 거 얼굴이 계속 쾌해지고 있어. 피부에 상륙해지고 있어.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또 준비해 오셨을지 기대가 많이 돼요. 본격적인 주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 조선시대 왕들 중에 가장 싫어하는 근데 왕 몇 명 모르시죠? 태종, 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예. 저는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선조. 이유가 있나요? 도망쳤잖아요. 임진왜란 때 본인만 살겠다고 도망친 거 아닌가. 가장 조금 멋이 없고 가장 덜 존경하는 왕 중 한 명이 전 선조예요. 변호사님은 저는 의외로 이런 말하면 또 편집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세종대왕이 조금 이 발음 뭐야? 이거는 우선 살릴게요.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뭔가 그 세종대왕은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네. 퇴근 시간을 안 줄 것 같다. 근로기준법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구속이 되어도 할 말이 없다. 죄송한데 제가 들었을 때 근로자의 날에 전 직원 다 출근시켰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출근해야지. 아무튼 근데 그 얘기는 왜 물어보신 거예요? 오늘 이야기 나눌 이제 왕이 선조인데 선조라고 이렇게 딱 얘기하면 한국 사람들은 대단히 싫어하더라고요. 제가 주로 이제 역사를 또 공부하는 장인 나무위키 쪽 나무위키 그쪽을 보면은 네네. 선조에 대해서는 평가가 정말 안 좋습니다. 그래요? 나무위키에서는 저는 뭐 딱 그냥 임진왜란 시기 네. 그 시기에 이제 왕이었다. 그랬기 때문에 조금 비운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도 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름대로 선조 행동에는 이유도 있긴 있습니다. 지금의 기준에서 당대를 바라보게 되면 너무 탈역사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과거에 그 누군가가 되어서 이해해보면 선조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걷어낼 수 있지 않을까? 과몰입해서 이해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오, 이번 거 좀 재밌겠다. 좀 재밌겠다. 좀 재밌겠는데요. 그래서 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선조가 왕이 된 시기가 언제? 국어책에 대본 그대로 질문하네. 야 정말 그대로 이경민. 이거 또 어떤 시기였나요? 선조, 임진왜란 몇 년? 1592년. 오, 이야, 또 이런 건 다 잘해오셨네. 1592년이죠. 조선이 만들어지는 연도 혹시 아시나요? 조선 건국? 건국 시기. 1300년대. 오, 이야. 1392년입니다. 92년? 딱 200년. 정확히 200년이에요. 딱 200년. 나라가 생긴 지 200년 정도가 지나면 일단 좀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려, 한 400년, 신라, 1000년 이러다 보니까 원래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한 400~500년씩은 가는구나 라고 오해를 하는데 이러는 경우가 흔치 않아요. 중국만 하더라도 특히 북방민족들 같은 경우에는 나라를 만들었다가 없어지는 경우도 많고 근데 200년 정도가 되면은 되게 중요한 시점이라고들 해요. 요 얘기를 이제 이이가 했거든요. 율곡 이이. 그러니까 집에 비유를 해요. 200년 정도가 되면 석가래가 썩는다. 그런 게 뭐 옛날에 뭐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요. 이인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일단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도 역사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어떠한 시스템이든 잘못된 점들은 가지고 가는 건데 150년에서 200년 정도가 되면은 썩는 거죠. 조선도 이때 시스템에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생긴 거를 왕도 알 거 아니에요. 네. 그랬을 때 한번 싹 갈아엎으면 됐던 거 아니에요? 이를 비롯한 많은 이제 성리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말을 듣지는 못해요. 그리고 말을 들을 수 없는 왕. 또 뭐 혈통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적장자 이런 것도 아닌가? 맞아요. 방계 출신 왕입니다. 이 전대 왕이 누군지 한 계산 또 한번 해보겠습니까? 정말 선조죠. 예성연중, 임명선, 명. 명. 명종입니다. 그 위에 인종, 그 위에 중종이죠. 중종의 7번째 아들의 셋째 아들이 선조가 됩니다. 아니 그럼 남 아니에요? 굉장히 멀어 보이지만 어쨌든 할아버지가 왕이었던 거예요. 중종이 있습니다. 첫째 부인이 아들을 낳고 죽어요. 인종이에요. 근데 이 인종이 빨리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둘째 부인의 아들이 명종이에요. 아들이 있었는데 빨리 죽어요. 그래서 중종 때로 다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중종의 7번째 아들의 셋째 아들로 왕이 된 사람이 선조인 겁니다. 무시할 만하네.
쟤는 뭐 사실 핏줄이 조금 그래. 그게 어떻게 보면 조선의 분위기입니다. 세자로 책봉이 되면 특별 교육을 받습니다. 곧 왕이 될 사람입니다. 이 교육을 어렸을 때 받지 않았었던 왕자들 같은 경우에는 신하들한테 기가 눌리는 거예요. 일단 공부가 제대로 안 된. 그렇기 때문에 얘가 가네. 어떤 식으로 그래도 왕권을 강화시켜 나가려고 했느냐. 지금 조선의 가장 큰 문제는 훈구라고 봤어요. 훈구가 원래 있었던 사람들이. 맞습니다. 맞죠? 그리고 사림이 지방에서 올라온 거. 오, 맞습니다. 오, 이야. 왕실의 외척으로서 그 권력을 통해서 부를 늘리고 권력을 또 상속시키고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훈구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거 문제잖아요. 조선의 원래 시스템은 과거제라고 하는 시험으로 그러니까 사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짱 먹는 게 조선인 건데 지금 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골마 있다. 이 훈구 세력을 누를 수 있는 사람들은 사림 그래. 요 친구들 있었지. 끊임없이 공부해가지고 시험 치고 올라오는 애들. 훈구 세력에서 이 친구들로 교체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었던 사람이 선종거입니다. 그래서 이 사림 세력들을 측근해서 키우기 시작을 해요. 오. 잘했네. 잘했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개 출신 왕이랑 어떤 한계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 힘겨루기에서 왕으로서 우위를 나타내어야 하는 그런 시점들이 결국은 찾아오게 되거든요. 사림이 진출을 할 수 있었던 건 결국 선조의 역할이 되게 컸잖아요. 엄청 컸죠. 근데 사림은 어떻게 보면 그러면 더 말을 들었어야 되고. 짝 엎드리지 않았을까? 사림들은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원래 원칙주의자예요. 왕이 뭔가 잘못된 길을 간다라고 생각이 들면 거침없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네. 이거는 제 생각엔 좀 다른데요? 이거 옛 역사를 살펴보니 중국에서는 이런 일을 하다가 잘못된 경우도 있던데요? 이거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걔는 목 자르고 다음 조금만 잘못하면 목 날아가잖아요. 이게 편견이라니까요? 조선은 잘라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왕이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권한이 많이 없어요. 그게 뭐 왕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인간이 연산군이거든요. 내가 연산군의 재림이구만. 이게 뭐 왕이야 하다가 나한테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 목 자르는 게 연산군인데 그건 이제 다음 시간 이야기니까 오늘 얘기만 하면 선조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안 된다 그럼 왜 안 되지? 얘기해볼까? 이게 조선의 정치예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좀 들으면 그래도 어떠세요? 선조에 대한 이미지? 좀 달라지셨나요? 저는 생각보다 정치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다. 치고 들어가야 될 때 제대로 들어가서 자기가 이제 어쨌든 휘어잡은 거니까. 운도 좋아요. 선조는 운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임진 누나랑 터졌는데 운이 좋다고. 이겼잖아요. 지가 이긴 게 아니라 이겨진 거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선조는. 이순신 장군님이 다 했지 뭐. 의병군들과. 역사관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못 배워갖고 지금 하려고 앉아있어요. 물론 7년간의 전쟁 동안 조선이 겪어왔었던 엄청 굉장히 큰 아픔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인재풀이 굉장히 넓어요. 이황, 유송룡, 이순신 장군님. 허준도 이때 사람이에요. 정철 이런 사람들이 다 선조년간의 사람들이에요. 이야, 진짜 이때 참 신기하다. 사람에 대한 복이 많았네. 인재복이 굉장히 많죠. 하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쟁을 겪기 때문에 막 운이 좋았던 사람이다라고 하기에도 힘든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 임진왜란이 이제 시작됐어요. 그리고 5년이 흘렀습니다. 중요한 첩보를 선조가 하나 얻습니다. 언제 쳐들어온다더라. 부하에게 그래서 그 출전 명령을 내리는데 그 말을 안 듣네요. 나는 공격을 못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필요한 부하니까 믿고 가야겠다. 라고 하면 이제 파란색. 내 말을 안 들어? 신뢰가 깨졌는데? 너는 해고. 라고 하면 빨간색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야. 근데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하가 그동안 보여왔던 퍼포먼스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형 만약에 사무실에서 야 우리가 이 케이스 한번 맡아보자 했는데 형은 했을 때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이길 것 같아. 이제 직원 변호사가 우리 그거 무조건 집니다. 포기하시죠. 끝까지 반대래요. 네.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돼요? 목이 잘려요? 근데 이거 부당 해고잖아요. 그거는 해고를 못 시키죠. 네. 네. 법사. 그 사람도 변호사인데 그 부당 해고라는 거 아는데. 변호사가 아니면은 해고를 시키고. 이거 오프 더 레코드인데 그 사람이 나가게끔 만들면 돼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나가겠습니다. 근데
근데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부하가 그동안 어떠한 성과를 보여왔는지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신하가 메시였으면은 감독 입장에서는 얘가 어떤 얘기를 하든 믿고 가야지. 근데 메시 정도가 아니면은 내쳐야지. 팀보다 중요한 선수는 없다. 우선 원팀이니까 저는 내치죠. 형은 어떻게 할 거야? 알아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나가게끔. 둘 다 어쨌든 내친다. 아니죠. 그래도 일단 내치지는 않는 거니까 파란색인 것 같은데. 자, 그럼 누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방금 여러분들의 선택은 이순신에 대한 선택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순신을 자르신 거죠. 이순신을 백의종군 시키신 겁니다. 내려보낸 거예요, 제가. 예, 그렇죠. 그런데 사실 역사에서는 이인권 아나운서의 선택대로 됩니다. 선조는 백의종군을 시키죠. 백의, 흰 옷을 입고 종군, 군을 따라간다. 장군에서 그럼 이등병으로 가는 건가? 군인인데 직책이 없는 거예요. 선조가 이순신을 내쳤으면 그걸 끝이었어요. 우리가 다 아는 거 있잖아요. 노량해전에서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컴백하잖아요. 다시 돌아옵니다. 임진왜란이 7년 내내 있었던 전쟁이 아니라 2년 정도 바짝 전쟁을 한 다음에 중간에 강화회담으로 들어갔다가 그 강화회담이 깨지고 정유재란이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직전 이야기인 거예요. 그 직전에 일본군은 서로 경쟁을 해요. 장군 둘이 특히 경쟁을 하거든요. 가토 기요마사와 고니시 유키나가라는. 거상이라는 게임 하면은 그 캐릭터가 나와요. 1, 2군 선봉에 섰던 사람들인데 라이벌이다 보니까 고니시 쪽에서 조선에다가 흘려요. 곧 가토가 쳐들어온다, 부산으로. 그 첩보를 들은 거거든요, 지금. 부산으로 온다니까 부산을 치면 되잖아 라고 하는데 이순신 장군은 거절해요. 왜냐면 부산으로 지금 간다는 건 불리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날짜든 뭐든 어떻게 일본 측 정보를 다 믿고 신뢰할 수 있겠어요. 이 정보 자체가 일본에서 왔는데. 내 말이. 그런데 갈 수 있습니다. 이순신이 지금 쫄본 거예요 라고 했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원균입니다. 원균. 그럼 네가 가서 쳐 라고 하거든요. 그래 부산 가야지 했는데 본인이 짱구를 굴려도 질 것 같은 거예요. 사이즈 안 나와. 그럼 가지 말아야지. 안 가겠다고 합니다. 원균이. 원균도. 그럼 원균도 백의종군 시켜야지. 그래서 빠따를 칩니다. 이순신은 안 치고 원균은 원균을 왜 빠따를 치는 거야? 가라고. 네가 된다며. 그 빠따를 친 사람이 권율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합참의장이죠. 국방부 장관 같은. 네가 된다 그래가지고 이순신 지금 백의종군에서 엄마도 죽었어. 어머니가 돌아가시거든요 이때. 야 너 어떡할 거야? 가! 라고 해서 빠따를 맞고 결국 갑니다. 맞을 거면 그냥 가지. 예. 근데 그러고 갔다가 조선 수군이 괴멸돼요. 그게 7천년 해전이거든요. 그때 완전 깨졌죠. 완전히 깨진 정도가 아니라 그냥 괴멸이 돼요. 이 난리를 누군가는 수습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순신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대의 직함을 갈고 그대로 하여금 백의종군 하도록 하였던 것은 역시 사람의 모책이 어질지 못함에서 생긴 이었거니와 그리하여 오늘 이 같은 패전에 욕됨을 만나게 된 것이라 무슨 할 말이 있으리오 무슨 할 말이 있으리오. 이 정도 표현이면 왕이 신하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걸 표현한 거예요. 야, 근데 잘못 인정하기가 진짜 쉽지가 않은데. 그럼요. 그럼 선조는 이 전쟁 중에 언제 도망가게 된 거예요? 아,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튑니다. 임진왜란이 터지고 보름 만에 빠르게 도망가게 되는데요. 이제 선조가 몽진하는 동안에 민심을 가라앉히고 전란을 수습한 사람이 있어요. 광해군입니다. 막상 전쟁이 끝나니까 고민이 됩니다. 광해군은 정실 왕후 밑에서 낳은 대군이 아닙니다. 또 아니야.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조 입장에서는 본인도 정통성이 흠결이 있는데 아들도 또 서자야? 좀 불안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전쟁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에 세자로서 역할을 해줬었던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네. 광해군이 이미 잘하는 세자인데 믿고 가보자.
정통성이 중요하니 어떻게든 다시 후사를 보자. 광해군이 이땐 잘했대요. 백성들도 야 괜찮다. 지금 아빠는 도망갔는데 남아갖고 우리 챙긴 건 광해뿐이다. 그렇게 본인도 힘들게 해서 어쨌든 자리를 잡았으니까 밀어주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제라도 좀 정통성을 세우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을 것 같아서 지금이 딱 시기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전란도 지금 벌어졌고 제대로 된 조선의 기틀을 다지는 의미에서 그런 측면에서는 새로운 사람을 좀 필요로 하는 게 또 맞지 않았나. 오늘 나랑 많이 갈리네. 버튼을 바꾸셔야 그럼 되는데. 파란색도 하나, 둘, 셋. 역사에서는 변호사님 말대로 진짜요? 또 후사를 봐요? 후사를 보려고 광해보다 어린 와이프를 얻어서라도 적장자를 낳고야 말겠다. 라고 해서 걷어냅니다. 그래서 나온 아들이 영창대군인 거죠. 광해군은 끊임없이 경계당합니다. 만약에 광해를 계속적으로 믿고 세자로서도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했다면 뒤에 역사는 뭐 역사의 만약이라는 건 없지만 많이 달라지긴 했을 거예요. 영창대군이 태어났을 때는 그것 때문에 또 엄청 골머리를 썼거든요. 스트레스 받지. 그러다 보니까 뒤에 결국은 폐모살제라는 어머니를 패하고 동생을 죽여버리는 선택까지도 간 거기 때문에 만약 믿고 맡겨줬으면 인조반정이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래도 어쨌든 왕위를 주긴 한 거잖아요. 영창대군을 낳았지만 갓난해입니다. 갓난해. 지금은 전쟁 끝난 지 이제 얼마 되지도 않고 국제관계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어요. 왜? 임진왜란 이후로는 여진족들이 또 막 설치고 있고 근데 지금 깐난배기 애를 내가 왕으로 만들고 내가 간다? 그래서 결국은 광해한테 맡기고 마지막 한마디를 하고 죽게 되는데 그게 결국은 또 끊임없이 문제가 되거든요. 뭔데요? 영창대군을 잘 부탁한다 하고 죽어. 왜 그랬대 또? 그냥 가시지. 그냥 가시지 좀. 여기까지 다 들었습니다. 이게 선조에 대한 오해들이 좀 풀리셨나요? 아니면 더 나쁜 인간 같나요? 저는 거의 한 90에 달하는 불호가 좀 강했는데 불호가 한 70 정도로 그럼 아직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본인도 살아남고 나라를 어떻게든 명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했던 선택들인 거는 얘기를 들으면서 좀 이해가 갔어요. 그럼에도 도망간 건 전 어떤 식으로든 용서가 안 된다. 포장이 안 된다. 째는 게 무조건 나쁜 거냐? 그렇진 않아요. 잡히면은 끝납니다. 돌이켜 생각하면은 판단이 그렇게 나쁜 판단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신의 한 수였던 게 선조가 째자마자 한양이 함락이 됐을 때 일본 애들이 놀래요. 왕이 어디 갔지? 그때 막 근데 그 당황함이 시간을 벌어줘요. 군을 쪼개거든요. 한양에서부터 평안도 쪽이랑 함경도 쪽으로 군을 결국 또 쪼개요. 쫓아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잼 판단이 나쁜 판단이었냐? 군사학적으로. 그거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그래도 안 돼요? 선조가 그걸 계산해서 얻어 걸린 거다. 그래서 아직도 저는 불호가 70. 변호사님도 불호가 아직도 세십니까? 불호라기보다는 그냥 한평생 눈치만 보다 간 것 같아요. 왕은 됐는데 사람을 등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쟁에서도 이게 도망가서도 눈치를 봤을 것 같고 광해군을 왕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도 눈치를 많이 봤던 것 같고 제대로 된 뭔가를 자기 뜻을 펼칠 수 있었을까? 그런 부분도 좀 안쓰럽기도 한 것 같아요. 시원하게 뭔가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우유부단한 것도 같고. 한 번 시원하게 하는 건 있어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공이 있는 사람들한테 훈장을 줘야 되잖아요. 설마 지랑 도망간 사람들은 다 챙겨줬어요? 옆에서 말 잡아주고 밥 해주고 챙겨줬던 사람들을 1등 공신으로 올려. 와. 비호감 80. 요게 사실은 선조가 굉장히 많이 비판받는 거거든요. 아 이건 안 되지. 이 나라가 살게 된 거는 내가 살았기 때문인 거예요. 네. 선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옆에서 나를 보위했었던 사람들을 1등으로 줘. 아 비호감 90. 아, 90이요? 점으로 돌아왔어요. 네. 이해가 전혀 안 됐네요. 자 오늘 이렇게 선조의 선택에 따라서 한 나라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었던 결과를 불러일으켰고 그 후세에 또 광해군이 또 미쳐 날뛰게 만들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결국은 너무 나쁘게만 선조를 저는 좀 다시 보고 과몰입해가지고 보면은 조금 새로운 해석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편견이 더 깊어지셨네요. 저는 오늘 또 새로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안 좋아졌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댓글로 많이 네. 형 좋다. 너튜브로 하면 요런 멘트 좋다. 예.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 4편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